기존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거든요. 테더가 발행한 USDT가 있었어요. 그럼 USDT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니어스 액트가 만들어지면서 지니어스 액트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USDT 같은 경우는 현재의 지니어스 액트가 주장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면도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이 지니어스 액트는 나름대로의 스탠다드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현재 제공해서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입법할 때 다른 나라에서 입법할 때도 이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형성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녕하십니까, 오문성입니다. 요즘 준비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준비금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준비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한 코인이 바로 매칭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1달러를 맡기고 코인 하나 받아갔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그 달러를 또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금 얘기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기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그 준비금은 아무 자산이나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보면요.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코인을 들고 왔을 때 바로 돈으로 반환시켜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현금하고 예금 그리고 93일 이내의 단기국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93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그 발행 당시에 93일 이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잔존 만기가 93일 이내,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93일 이내 단기국채? 미국에서는 단기국채 같은 경우를 T빌이라고 불러요. 트레저리 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왜 이게 요구하느냐? 잔존 만기가 93일 이내거나 발행 시의 만기가 93일 이내면은 길어봤자 대략 한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기 국채를 가지고 또는 예금을 가지고 또는 현금을 가지고 리저브를 준비금을 설정해놔야 언제라도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자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93일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왜 하필 93일인가요? 여러분들이 뭐 회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라고 IFRS에서 국제회계 기준에서 그 우리가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또는 뭐 좀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거는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채권. 근데 여기서 보면 93일이에요. 근데 그 93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개월이라고 하는 것과 93일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 비슷한 정도의 기간이고 다만 다른 것은 IFRS에서는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리저브에 그 대한 그 적격 자산, 적격 리저브 자산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93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숫자가 조금 다르지만 대략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왜 93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냐? 3개월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단기간에 국채가 현금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3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준비금을 따로 관리한다는 부분도 중요해 보이던데 맞나요? 그렇죠. 여러분, 준비금을 따로 보관한다, 따로 관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비금을 들고 있는 게 우리가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위탁자의 그 위탁자 부자가 있잖아요. 위탁자가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준비금을 따로 관리한다는 것은 준비금은 하나의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받아간 사람이 와서 언제라도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준비금은 발행자, 이슈어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가 망해도 준비금 자체는 회사 게 아니라 이용자 거기 때문에 이걸 따로 그 분리해서 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재담보 금지도 눈에 띄는데 재담보 금지를 왜 이렇게까지 막았을까요? 재담보라고 하는 게 받아서 그걸 또 담보로 맡겨서 또 돈을 빌리고 하는 이런 어떤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준비금을 담보로 또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받아간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해줘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규제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기존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거든요. 테더가 발행한 USDT가 있었어요. 그럼 USDT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니어스 액트가 만들어지면서 지니어스 액트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USDT 같은 경우는 현재의 지니어스 액트가 주장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면도 일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USDT가 있고 USDC가 있는데 USDC 같은 경우는 USDT에 비해서 테더보다는 훨씬 더 이런 요건을 잘 지키고 있고 공시도 잘하고 있고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보호 기능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USDT 같은 경우는 거기에 리저브 그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비트코인도 들어있고 이더도 일부 들어있다고 그래요. 제가 뭐 정확히 체크는 안 했지만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안전한 측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로서의 비트코인 이건 지금 현재 지니어스 액트의 규정에 의한다면 그 지니어스 액트를 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러한 규제, 다시 말하면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지금 테더사에서는 현재 자기들이 발행했던 USDT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그 지니어스 액트에는 위배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USAT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코인을 새로 발행해서 이 코인은 기본적으로 지니어스 액트에서 말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그런 코인을 새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이 지니어스 액트는 나름대로의 이 스탠다드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현재 제공해서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입법할 때 다른 나라에서 입법할 때도 이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형성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어디가 문제인 건가요? 제가 지금 보고 있기로는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51% 기준, 은행이 51% 기준을 51%의 지분을 가지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측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은행이 하느냐 아니면 또 비은행권이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갑론을박이 현재 지금 주장하고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은행이 주도하느냐 뭐 은행이 주도하지 않느냐 이 문제보다도 실제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기업이 현재 그 리저브하는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적인 문제, 그 구조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은행이 주도하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은행이 주도하는 거에 비해서 다른 어떤 혁신적인 빅테크 기업이 하는 것이 저는 더 시장에서 효율적이고 은행이 뭐 참여하는 건 좋지만 은행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크레딧이 높은 기업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그 발행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지니어스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뭔가요? 지니어스법이 우리에게 가장 주는 그 큰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발행 주체가 어디가 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준비금으로서의 어떤 성격의 자산들을 준비금으로 가져 있을 거냐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행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발행 주체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은행이 주도한다는 것보다는 은행보다는 기본적으로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른 어떤 크레딧 있는 기업들이 주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주체, 누가 은행이다 아니다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그 구조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운용할 거냐의 문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나 그 투명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얼마나 그 확실히 그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가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지니어스법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